안녕하세요. 이태화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오히려 그 일에 압도돼서 그냥 놔버리거나 아무것도 못한 채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곤 잔뜩 쌓여있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불만족을 느끼죠. 이런 삶의 반복된 패턴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방법 한 개랑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일단 공통점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는 그런 마음은 접는 겁니다. 대신 집중할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럼 뭘 선택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한정된 에너지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핵심을 처리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무엇이 핵심이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계자나 선배의 피드백 혹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고객에게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나머지 자잘한 건 어떻게 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움, 위임, 패턴입니다. 비움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생각보다 꽤 많은 일들이 막상 그렇게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안 해도 생각보다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그냥 적절히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선택인 거죠. 하지만 그게 너무 두려울 경우, 안 했을 때 큰일 날 것 같은 경우, 이게 진짜 안 해도 되는 일인지 걱정이 될 경우에는 일단 메모를 해놓고 치워놓는 게 좋습니다. 눈앞에 그 일의 목록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내가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모를 해놔서 잊지 않도록 안정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신 눈앞에는 잠깐 치워놔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위임은 말 그대로 남에게 맡기는 겁니다. 당연히 나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 좋습니다. 더 효율적이죠. 그런데 딱히 맡길 만한 전문가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맡기기엔 내가 그 일을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상대방이 혹은 누군가가 나만큼 해주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해주더라도 위임을 하는 게 낫습니다. 혹은 특정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동화된 기계, 서비스를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를 돌리는 걸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직접 청소를 하는 것보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를 해주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큰 힘을 쓰지 않고도 어느 정도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그럼 적절히 이용하는 거죠. 대신 특정한 주기를 정해놓고 그 날에는 내가 대청소를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전략인 겁니다. 패턴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소한의 신경을 쓰면서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매번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저녁에는 뭘 요리하지? 다음 주에는 어떤 식단으로 요리하지? 이런 게 너무 고민이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나만의 음식 패턴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하거나 혹은 반찬이나 밀키트를 정기 배송 서비스로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두 다 힘들다면 그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번씩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리스트를 쭉 확인한 다음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 조금이나마 흥미가 있거나 관심이 가는 일, 때로는 가장 만만한 일부터 하나씩 해내는 겁니다. 당연히 그 일은 중요도가 낮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신 중요한 건 일단 하면서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면 더 부담되는 일,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도 하나씩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목록을 가득 채운 그 할 일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마음의 압박감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흐름이 커질 경우에는 의외로 다른 일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다지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삶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그 표면적인 인과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두뇌의 작용을 활용하는 거예요. 작동 흥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에밀 크레펠린이 밝혀낸 신체 현상인데요.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두뇌의 측저핵 부위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죠. 도파민은 우리 몸의 보상 회로 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적절히 분비되었을 때는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혼자 의욕아 일어나라 라고 외치거나 남이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분비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작은 행동이라도 일단 할 때 더 분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움직이면서 점점 보상 회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 대신 너무 중요하고 커서 저항감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아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만만한 것부터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다만 당연히 이게 부정적인 일이거나 원래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먼 일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빠져버리는 걸 우리는 보통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만만한 일부터 하더라도 중심은 바로 잡고 있어야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럼 일단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부터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너무 부담돼서 선뜻 움직이기 어렵다면 그땐 일단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처리하면서 하나씩 마음의 짐을 비우고 흐름을 만드세요. 그 흐름이 커질수록 더 큰 일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